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의사 황인아입니다. 오늘은 갱년기에 성욕이 떨어지게 되는 분들 많이 계시죠. 나는 남편이 옆에 오기만 해도 무서워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이런 성욕 저하 그리고 꺼려지는 거를 떠나서 너무 하기 싫고 이런 식의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성의 성욕은요, 여러 가지와 관련이 있는데요. 굉장히 주된 것은 호르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호르몬이 전반적으로 저하되는 시기인 갱년기에서부터 시작해서 폐경이 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저하의 정도가 점점 심해지다가 어느 정도에서는 이제 아예 아무 생각이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여성의 성욕은요, 생리 전후 시기를 제외하고요. 그때가 가장 낮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그때를 제외하고 배란기 전후해서가 가장 좋은 시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배란 전쯤이 굉장히 이제 피크를 치고 올라가는데요. 이때 임신이 가능한 시기, 가임기잖아요. 이럴 때에 성욕이 높아지는 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생리 전이 되면 생리전 증후군 때문에 좀 짜증이 나는 것도 있지만 임신을 대비한 호르몬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변 자극에 예민하고요. 나를 좀 보호하고자, 나의 아이를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민감성이 좀 발동이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하면은 민감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컨트롤하기 어려운 이런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서 성욕도 굉장히 감소를 하게 되죠. 착상이 되고 아이가 자리를 잡는 시기에 관계를 하게 되면 좀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의 성욕은 그 시기는 떨어진다고 봐요. 어쨌건 배란 전후에 해서는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도 상승을 하고요. 이제 배란이 딱 되고 나서는 프로게스테론도 급격하게 상승을 하게 됩니다. 이 시기 때는 굉장히 여성이 좀 행복하고 또 좀 뭐랄까 좀 관대하고 이런 시기가 됩니다. 이럴 때는 관계를 하더라도 굉장히 만족도도 높고요. 성욕도 높고 굉장히 민감한 이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좀 나는 오르가즘이 없어, 나는 좀 느껴지는 게 너무 적은 것 같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생리 전후보다는 배란 시기쯤에 관계를 해보시기를 권유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임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굉장히 낮아질 수 있어요. 확실한 피임의 방법을 하시고 이 시기 때 관계하는 거를 권유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피임약을 먹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휴약기가 있잖아요. 휴약기를 제외하고는 비슷한 정도의 호르몬이 비슷하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성욕이나 성감 같은 것도 전체 시기에 거의 비슷해요. 그렇지만 휴약기, 그러니까 야즈 같은 경우는 한 4일 정도 휴약을 하게 되죠. 야스민은 일주일 휴약입니다. 머시론도 그렇죠. 이렇게 휴약기 때 호르몬이 뚝 떨어지게 되면 굉장히 예민하고 짜증나게 쉬운 상태가 된다는 거. 그렇게 여성의 호르몬은 성욕과 성감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게 다 떨어져 버리면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다 영향을 주고요. 그리고 폐경이 되면서 안드로겐, 남성 호르몬에 해당하는 이 호르몬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성욕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줘요. 그래서 이전에는 우리가 에스트로겐만이 여성을 위한 성적인 거를 조절하는 호르몬이라고 생각을 했던 반면에 지금은 프로게스테론이나 안드로겐 또 굉장히 큰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밝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호르몬까지 같이 보충을 해주는 게 성욕을 회복하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호르몬 치료를 하더라도 에스트로겐만 보충을 하거나 아니면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만 보충을 하는 방법보다는 안드로겐까지 같이 보충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성욕 개선에는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추천드리는 약물이 리비알입니다. 리비알에 대한 호불호가 있어요.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시고 싫어하시는 분들은 붓는 것 같아요, 살이 찌는 것 같아요, 이렇게 싫어하시기도 하지만 굉장히 무기력하고 몸이 좀 피로감이 심하고 그리고 성욕도 없다, 인생 자체 욕구가 사라졌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리비알을 드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성욕만 올라오는 게 아니라 남성 호르몬 관련해서는 모든 것에 대한 이런 의욕 같은 것들이 더 증가를 하는 게 있거든요. 무슨 일을 추진을 하더라도 남성 호르몬이 좀 올라오는 시기 때는 그게 추진력이 좀 더 생기거든요.
새로운 운동을 시작을 한다든지 새로운 모임을 시작을 한다든지 그리고 내가 일상생활에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해볼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에 용기를 주는 것이 남성 호르몬 계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식욕도 좀 올라갈 수 있어요. 식욕, 성욕 이런 것들이 다 함께 올라올 수 있는 치료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약이 나에게 너무 맞지 않다라고 하면 약을 변경하면 되니까요. 이런 성욕 저하로 좀 걱정이 되시는 분들, 너무 무기력해서 생활이 너무 달라졌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복용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 좀 쉽게 붓거나 아니면 살이 급격하게 찌시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리비아를 권유드리지 않고요. 그리고 젊은 분들, 내가 뭐 40대 중반인데 폐경이 됐다 이런 분들한테는 저는 리비아를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나이가 어느 정도 드셨고 50대 뭐 중후반 이럴 때는 리비아할 만한 치료가 없다는 생각도 들어요. 좀 치료를 받을 때 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요. 호르몬도 영향을 받지만 이런 물리적인 상태, 나의 이제 질의 상태 이런 거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내가 감각이 잘 돌아오는 거, 오르가즘이 잘 느껴지는 거 이런 것도 지금의 성욕도 그렇지만 이후의 성욕에 좀 영향을 많이 미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질 건조증이 심하고 성교통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관계를 가지면 아프고 두렵습니다. 그러면 이번 관계도 너무 아프고 힘들었지만 다음의 관계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또 관계를 하려고 시작을 하게 되면 굉장히 거부감도 많이 들고요. 이렇게 해서는 욕구가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 건조증이 있거나 성교통이 있는 분들한테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이 먼저 통증을 없애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아프면 하기 싫습니다. 좋아도 뭐 될까 말까인데 아프면 당연히 하기 싫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성교통이 생기는 상태, 질 건조증이 심하고 위축이 와 있는 상태에서는 질염과 방광염에도 쉽게 걸립니다. 그래서 내가 관계를 하고 나서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하고 나서 뭐 피가 난다든지 질염 때문에 가렵고 따갑다든지 혹은 방광염이 심해서 소변 보러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소변 볼 때마다 너무 찌릿하고 아프다라고 한다면 누가 관계를 하고 싶겠어요. 있던 욕구도 다 사라집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한 치료를 먼저 하셔야 욕구를 회복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질 건조증을 해결하는 방법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호르몬 치료, 리비알 이런 것도 도움이 되고요. 안젤릭 같은 호르몬도 질 건조증에 굉장히 좋은 호르몬제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복용하셔도 많이 해결이 될 거고요. 굉장히 상태가 심해져 있거나 혹은 나는 호르몬 치료 먹는 거는 하기 싫어 하시는 분들은 국소적인 호르몬을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질 안에 넣는 질 크림 같은 거 있거든요. 그래서 여성 호르몬 성분이 들어있는 질 크림이라든지 아니면 질정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사용을 하시면 이거는 전신적인 영향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질 주변 그리고 자궁 가까운 부분 요 정도만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신적인 영향을 크게 없이 나의 질 건조증을 많이 호전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통증을 가라앉히고 딱딱해진 질을 좀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이런 데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레이저가 있습니다. 질 레이저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생각보다 통증이 없어요. 이거 아픈 거 아니야? 안 그래도 예민한 부분인데 너무 불편해서 못 받으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의외로 질 레이저는 아프지가 않습니다. 질 레이저 같은 경우는 산부인과 오는 게 좀 꺼려져서 그렇지 아픈 거는 전혀 없어요. 통증 없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받고 나면 어느 정도 효과가 지속이 돼요. 아까 말씀드린 질정이나 질크림 같은 경우는요. 매일 사용을 하시거나 좀 호전이 된 후에는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은 사용을 하셔야 좋아진 상태를 유지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레이저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받으면 되는 종류, 1년에 두세 번 받으면 되는 종류 이런 식으로 있어서 이 효과가 길게 지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평소 때 좀 관리 덜하고 신경 덜 쓰고 살고 싶다. 한 번에 좀 해결이 되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레이저를 받으시면 통증도 없이 귀찮음도 없이 한 방에 해결을 하실 수가 있죠.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추천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런 약이나 그 크림 비해서는 가격이 비싸죠. 1년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비슷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걸 매일매일 해야 되니까. 그런데 레이저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들어가는 돈이 비싸요. 여러 가지 종류의 레이저가 있겠지만 좀 저렴한 거를 하신다 했을 때는 1년 동안 비보험 질크림 넣는 거랑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픈 거를 해결을 하자. 안 아프고 병이 걸리지 않게 해놓자 하는 것이 갱년기의 성욕 저하에 대한 치료의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은 성욕이 생길 수 있게 호르몬을 좀 보충을 하자. 호르몬을 다시 넣어줘서 생리를 하던 때 폐경이 되기 전 그 상태처럼 몸을 만들어주자 하는 게 첫 번째였고요. 그리고 적어도 아프지는 않게 하자. 질이 건조하거나 너무 타이트하거나 딱딱해진 거 이거를 해결을 해줘서 좋게 만들어주자. 그래서 내가 관계를 할 때 적어도 아프지는 않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좀 더 기분 좋을 수 있게 만들어주자 하는 게 또 치료의 골자가 돼요. 그래서 내가 갱년기가 되면서 성욕이 떨어져서 고민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병원에서 이런 치료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거고요. 그 외에도 배우자와 함께하는 시간이라든지 서로 소통을 하는 거라든지 어떤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어요. 여성은 이렇게 많이 달라지는데요. 남성들은 거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너는 그전에는 안 이랬는데 왜 이렇게 변했어? 왜 자꾸 나를 거부해? 라고만 생각하시는 남성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 갱년기 과정을 좀 충분하게 이해를 하게 된다면 좀 더 배려를 가지는 관계를 하실 수 있을 거고요. 참 많은 분들이 남편이 러브젤을 싫어해서 윤활액을 쓸 수가 없다. 나는 젤 같은 거 사용을 못한다 라고 많이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이거는 여성만을 위한 게 아니고요. 남성을 위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양측이 다 다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성이 자꾸 상처를 입고 불편하면 자꾸 관계를 더 거부하게 되겠죠. 둘 다 좀 좋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아픈지를 남자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러브젤 미끌거려서 느낌이 싫어 라고 거부를 하시게 되는 거죠. 내가 얼마나 아프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감정이 어떻고 그리고 이후에 겪게 되는 질염과 방광염 같은 것들이 너무 숨기지 마시고요. 내가 얼마나 좀 불편하고 이런 관계를 거부하게 되는 원인이 되는지 잘 설명을 해주시고 얘기를 나눠보시면 둘 다 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오늘은 갱년기 떨어지는 성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해결 방법 있으니까요. 좀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고요. 이전처럼 20대처럼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행복한 성생활 하실 수 있게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요. 가까운 산부인과에서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해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바이바이.